는 우리 이채령 자매님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바뀌세요? 그러면 허윤서 자매님도 바뀔 거고 김수진 자매님 집에 들어왔어요? 이따가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영진님 부탁드릴게요. 노정입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토요일을 맞이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렸고, 이 토요일 날 저희가 귀한 선교사 워크숍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선교사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귀환을 하고도 저 당신의 도구로서 봉사하고 또한 어떻게 당신의 뜻을 계속 따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모임을 계획해 주신 많은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리고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서인 형제님께서 공과를 진행해 주시는데 저희가 그분의 뜻을 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임을 하는 동안에도 저희가 당신의 영광 표현해서 저희가 당신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주중에 드렸던 설문조사의 결과를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잠깐 한번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총 27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딱 절반 플러스 남성 한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현재 나의 상태는 여러분 경험은 있으나 현재 없다가 15분입니다. 참고하셔서 이 중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현재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 분도 3분이고 연애 경험이 없으신 분도 6분이나 계셨어요. 데이트 준비도가 이러했고요. 골고루 있죠. 데이트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가 18분. 그 다음에 상대의 마음을 읽기 어렵다가 10분이었습니다. 데이트 역량 자가 진단을 좀 해봤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제안한다와 감정을 조절하며 관계를 본다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배우고 싶은 데이트 주제도 아까 나왔던 것처럼 사람 분별이 가장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관계를 결혼으로 발전하고 또 마찬가지 맥락이었던 것 같고. 자,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신앙이 중심인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사람도 많았고요. 나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인식입니다. 해야 한다고 느끼지만 막막하다. 그 제일 많았고,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생각은 있지만 미루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의외로 두려움이 더 크신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매우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결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바로 경제와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적절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또 나의 어떤 감정 성숙이라고 제가 코멘트를 달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원한 결혼의 중요성은 대체로 다들 이해하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도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인 김채린 자매님 너무 이쁘다는 얘기를 비롯해서 네,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많았는데 이따가 또 Q&A 시간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문조사를 포함해서 여러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영원한 결혼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저도 이제 나름대로는 결혼한 지가 벌써 14년이 됐거든요. 그때랑 지금이 또 다른 점들이 있는데 최근에 결혼한 부부들은 여러분들이 가졌던 고민을 가지셨던 분들이고
또 그것들을 해결한 혹은 결정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합법적인 부부가 되신 김채린 자매님과 승지열 형제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어,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그분들이 어떻게 데이트를 했고 또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100쌍의 커플이 있으면 100가지의 이야기가 있다고, 러브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걸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어, 영감과 계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데이트와 영원한 결혼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김찬현 자매님, 승재 형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이모티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제가 사실 최근 귀한 선교사 워크숍에 저도 참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귀환한 지가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가 안 와가지고 좀 서운했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승지열 형제라고 하고요. 저는 천안에서 태어나서 부천에서 자라왔고, 지금 이제 자매와 같이 성남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제가 사랑하는 얼굴들도 몇 명 보이는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조금 떨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또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채인 자매고 소개가 늦었네요. 너무 떨려서. 저는 김채인 자매고요. 얼마 전에 이제 남편 동반자를 맞이하여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아까 선인 형제님 말씀대로 100명의 커플이 있으면 100명의 이야기가 있듯이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트를 했을 때 어땠고, 어떤 게 좋았다 정도로 받아주시고, 이제 나중에 하실 데이트에서 참고하실 수 있게 그렇게만 가져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 또, 네. 일단 저희가 했던 데이트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 여기. 스토리 플러스 네, 데이트. 스토리 플러스 데이트. 이거는 네. 제가 좀, 좀 창피하긴 한데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만들었던 앨범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쌓아왔던 추억들을 정리하면서 이게 저희에게는 되게 기억에 남는 스토리인데 사진만 보시면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서 말로 같이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들은 저희가 연애를 시작했을 때 하늘이에요. 저희 1일차였을 때. 저희가 되게 하늘이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날 했던 데이트는 어둠 속의 대화라는 그런 전시였어요.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는 이제 완전히 빛이 차단된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들 그리고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 전시예요. 근데 여기에 처음 갔을 때 저는 회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손을 엄청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는다고? 하면서 저는 이제 핸드크림을 손에 막 열심히 바르고 갔었는데 이제 아내는 그전에는 친구랑 갔었어서 친구랑 가는 그 그룹은 손을 안 잡게 한다고 했다고 하더 안 잡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그냥 재밌었던 거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경험이었고 저는 어 이것도 손이 퍽퍽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갔던 그런 날이었어요. 이 데이트에서 좋았던 점? 사실 저희가 시작은 저희 겹치는 지인의 소개로 인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어둠 속에 네, 처음에 이제 저는 저희가 5살 차이가 나요. 제가 나이가 더 많은.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제 친구가 이제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래? 괜찮다고? 왜냐하면 그 친구가 사람을 볼 때, 특히 형제를 볼 때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만나보기로 하고 데이트를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날이 데이트하게 된 지 한 네다섯 번째 데이트 날인데, 어, 손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손을 잡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편안했어요. 저한테는 손을 잡는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 사람이랑 한번 만나봐도 되겠다 하는 마음에 위안이랄까요? 안심이 돼서 이날 이제부터 저희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아무 길바닥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는 항상 데이트가 끝나면 집 가기 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막 되게 깊은, 깊은 얘기라든가 아니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저희끼리 낄낄대면서 이야기를 막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끼리만 아는 저희만의 밈이 생기기도 했고 저희만의 그런 드립들이 생기면서 되게 그 시간이 제일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 오. 이 데이트는 저희가 처음에 소개팅을 했을 때 서로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가수가 혼내였어요. 혹시 아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혼내 얘기를 막 하고 나서 이제 사귀게 되고 코엑스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혼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저희에게는 특별했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정말 특이하게 저희가 자 코엑스의 세븐? A 에이 세컨즈. 세컨즈 에이 세컨즈가 별마당 도서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저기서 옷을 고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한 곳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저기 잠깐 나갔다 올까요? 하고 딱 봤는데 저희가 이야기했던 저희가 서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저 앞에 있었어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영화 보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런 유명한 장소에 가도 이런 신기한 일들이 있어서 서로의 쌓을 수 있는 추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소들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경험입니다. 오른쪽은 그냥 공원에서 산책하고 같이 사진 찍었다. 뭐 남산타운. 남산타워를 가고 이태원에서 밥을 먹었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둘 다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열심히 만났던 것 같아요. 서로가 너무 좋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웠기 때문에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가려고 했었고 좀 여러 가지 데이트들을 했어요.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데이트들도 했고 어떤 게 즐거울까, 어떤 걸 선호할까 하는 데이트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 저희가 데이트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 서로의 관심사를 더 알 수 있는 데이트들에 집중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둘 다 전시를 가는 걸 선호했고 뭐 그리고 와이프는 콘서트 이런 걸 가는 거를 선호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었어요. 그전에는.
그리고 방탈출 이런 것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었는데 이제 재밌겠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아내 덕분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었고 또 저는 산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내가 그런 것도 같이 따라 해줬고 뭐 여러 가지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한 번씩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오른쪽은 저희가 제주도를 여행 갔어요. 여러분, 여행은 결혼하고 결혼하고 가시면 가시는 게 훨씬 편해요. 힘들어요. 어, 네, 이때 재정적으로 힘들었어요. 방을 두 개를 잡아야 되는데, 와, 방값이 비행기 값보다 몇 배가 이렇게 들고, 거기서 하는 활동들보다 몇 배가 이렇게 들더라고요. 결혼, 하지만 좋은 경험이긴 했습니다. 네. 되게 즐거운 추억이긴 했는데, 결혼하고 가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좋은 추억들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룹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네. 같아요. 아, 둘이 갈 때는 타격이 좀 컸습니다. 아,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를 소개시켜준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저희를 초대해서 같이 크리스마스 진저브레드 하우스도 만들고 같이 케이크도 먹고 했던 그런 네, 시간들이 있네요. 이 부부를 통해서 이 부부도 이제 언제였냐요? 이때가 딱 결혼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때 이 부부를 보면서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과정을 겪고 있고 어떤 대화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행복해.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활동을 같이 했던 사진들이에요. 저는 연극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극 세트여서 저희가 연극 보고 나와서 거기서 사진 찍고 이거는 다른 연극 보러 가서 또 거기서 있던 배우분들과 같이 사진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꿀팁이 있는데 어, 학생이신 분들은 그 에타라는 어플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벤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짜로 연극 티켓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첨되면. 그래서 되게 많이 갔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학생이고 좀 색다른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 하는데 좀, 좀 빠듯한데 싶으시면 그런 이벤트들을 한번 네,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연극을 한번 가시면요. 연극에서 다른 연극에 티켓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용기만 내시면 막 용기 내서 거기서 하는 이벤트들에 참여만 하시면 그래서 다른 연극에 티켓도 없고 막 그렇게 계속 여러 번 다녔었어요. 저희는 뭐 코미디 쇼도 가보고 덕분에 연극도 가보고 막 여러 개를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소개해준 친구 결혼식에 같이 가서 있었던 날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저희가 또 좋아하는 밴드가 콜드플레이라는 밴드예요. 그래서 와이프 덕분에 제가 처음으로 콘서트를 갔었던 날이에요. 연속으로 스탠딩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데 웃긴 게 이때가 콘서트 티켓팅을 했을 때 저희가 사귀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 콘서트 날짜 보시면 4월이잖아요. 근데 9월에 저 티켓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 다, 뭐, 그때 계속 연락하고 있으면 같이 가요? 라고 했는데, 이제 사귀게 되어서 같이 가게 되니까 또 의미가 남다르더라고요. 원래는 같이 갈 다른 친구도 알아놨었어요. 저랑 안 가게 될까 봐 다른 친구한테도 혹시 모르잖아요. 다른 미리 친구한테도 모르는 물어봐 거니까. 놨다가 그 친구한테 나중에 사과하고 저랑 같이 간 저는 괜시리 미안했고 근데 되게 좋았어요. 저는 사실 콘서트 자체가 좋았다기보다는 콘서트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트를 하다 보면 각자 취향을 조금 알 수 있는데, 데이트를 하면서 상대방의 세계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선호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좀 알게 되면서 저한테는 그 점들이 굉장히 결혼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콘서트 되게 재밌었습니다. 나,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처음 콘서트 들어가기 전 사진이랑 들어가고 나와서 사진이랑 제 살이 완전 달라진 게 보이거든요. 붓기가 맞아. 붓기가 딱 쑥 빠지고 빠졌어. 갑자기 턱이 막 날렵해지고 끝나고 나서 그랬던 되게 즐거웠던 시간입니다. 되게 재밌게 즐겼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은 저희가 이제 제 친구들을 만났던 날이에요. 제 외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와서 이제 이 부부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시간 보냈던 날인데 저는 거기서 아내에게 되게 고마웠던 게 항상 제 친구들이 오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친구들을 되게 잘 챙겨주고 되게 자상하게 대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저한테는 감사하고 좋은 기억이에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데이트를 같이 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때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음. 사진들입니다. 아, 이거는 이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행을 선물로 받았던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이 여행을 위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고민하고 또 준비했는지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치기로나 아니면 좀 서울 근교로 여유가 되신다면,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같이 놀러 가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려요. 예쁜 스팟들도 되게 많고, 오히려 서울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런 곳은 사람이 또 없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원하시는 스팟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세요. 맞아요. 여기는 춘천인데 저희가 와이프 생일이 6월 3일이에요.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6월 3일엔 다 갑자기 선거가 생겨서 이때도 갑자기 쉬는 날이 생겨가지고 같이 그러면 그때 생일 선물을 뭐 해줄까 하다가 아내가 항상 얘기했던 게 별을 보고 싶다고 했고 조금 자연을 보고 싶다 했고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이뤘죠? 한 번에 몰아서 그러면 생일 선물은 여행이다 하고 이렇게 차를 빌려서 갔다 왔는데 되게 좋았어요. 되게 즐거웠던. 오른쪽은 아까 말했던 방탈출을 같이 했던 아내 덕분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고 되게 즐거웠어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쇼핑하다 나왔는데 식당에서 손에 갑자기 이게 있길래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당황을 해서 밥 먹고 다시 갖다 드렸습니다. 이거는 요거. 요거는 이제 제 생일이었는데 이번엔 생일에 아내가 제가 하고 싶어 했던 재즈팝에 같이 가서 음악 들으면서 제가 꽤 오랫동안 고민하고 살까 말까 고민했던 선물을 기억하고 사줬던 아주 귀하게 쓰고 있는 이 마우스거든요. 이게 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문서 작업할 때 끝판왕인 마우스인데 이걸 또 기억하시고 선물을 해주셨던 아주 그때 되게 감동했어요. 어? 이걸 음. 기억하고 사줘? 흘러가듯이 한 말도 나중에 꼭 기억했다가 짠 하고 해주시면 상대방이 아주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꿀팁. 이거 되게 좋았던 행복했던 날이에요. 아, 이거는 이제 또 저희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 8월 말부터 올해 4월까지. 4월까지 장거리를 했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꽤나 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꽤나 먼 장소에서 장거리를 했는데 이제 여기는 그걸 하러 가기 전에 저희가 첫 데이트 했던 장소에 가서 리마인드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색달랐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
처음에 어느 정도는 추억을 쌓는 기간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추억이 쌓이면 그 추억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그런 추억을 상대방과 함께 추억하는 그런 시간들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관계를 한 번 더 리프레시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연애 스토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이런 데이트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했던 데이트들이고 저희가 하와이와 한국에서 서로의 다른 시차 속에서 어떻게 데이트를 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시차가 달라요. 그러니까 남편의 하루의 시작엔 제가 없고 저의 하루의 끝에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들은 처음에는 장거리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남편에게 되게 고마웠던 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줬어요. 잠을 줄여서 새벽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어디선가 자꾸 새로운 게임을 막 찾아와요. 둘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고, 그리고 또 저희가 데이트하면서 매주 완화따를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 시간들을 항상 지켜줬었어요. 그래서 8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긴데, 그 긴 시간 동안, 꽤나 충분히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남편한테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어, 장거리에 있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거는 성향 차이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보다는 아내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좀 더 컸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좀 더 빨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살짝 늦은 게 조금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그런 스트레스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지금 저희만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편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 Q&A 시간도 있긴 한데, 또 궁금하신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장거리 연애에서 느꼈던 거는 그때 저의 상황이 되게 그나마 좋았던 게 저는 학생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빈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때 재택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평소에 한국에서 대화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통화할 수 있었어요. 훨씬 더 긴 시간에 대화할 수 있었고 그런 시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사이에서 되게 중요하고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대화들 덕분에 스트레스 있는 상황에서의 상대방의 대화 방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 또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물론 저희한테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되게 나중을 위해서 되게 주요하게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합쳐서 같이 살게 됐을 때 저는 오랫동안 혼자서 사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되게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걸리는 것도 없었고 왜냐하면 저희가 대화를 많이 했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활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데이트 비용 몇 대 몇으로 했는지 궁금해요. 몇 대 몇으로 했었지? 저희는 막 몇 대 몇 이런 게 없었고 그때그때 여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던 것 같아요. 막 하루에 그 사람이 다 몰아서 한 게 아니라 뭐 그때 여유 있으면 남편이 밥을 사고 아니면 제가 카페를 산다던가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몇 대 몇으로 막 했는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활동 예약 같은 거는 저보다는 아내가 더 익숙해서 활동 예약 같은 것, 뭐 방탈출이나 아니면 뭐 어디 전시를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예약을 아내가 대부분 해서 저는 보통 그럴 때 항상 밥을 사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맞춰갔던 것 같아요. 네. 또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저희가 사실 데이트 매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렇게 막 엄청 막 전문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저희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제 아내가 저한테 해줬던 좋았던 것들 그리고 아내가 생각했을 때 제가 했던 그런 매너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알려주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 데이트를 할 때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질문을 할 때 일단 질문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 조금 대화가 되도록 대답해 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분 상대방이 어떤 취미를 갖고 계세요? 했을 때 저 자전거 타기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그럼 자전거 어떤 게 좋으세요? 그냥 운동해야 돼서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전거를 타면 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운동보다 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요. 저는 이런 운동들보다는 자전거는 이래서 저는 자전거가 더 좋아요. 이런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알려주시면 서로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갈 때 대화가 좀 더 농도가 짙어질 수 있어요. 좀 더 의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잘해줬었어요. 그래서 첫날에 저희가 맨날 저희가 한 6번, 7번 넘게 했던 얘기가 거짓말 하지 마요였어요. 어, 자매가 자매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줬고 저는 저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대로 표현을 해서 저희가 공통점을 첫날에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처음에 혼내를 봤을 때도 혼내를 좋아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혼내 유명하지도 않은데 한국에서 혼내를 제일 좋아한다고? 저도 제일 좋아하는데 어떻게? 약간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됐었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길 가다가 저기 횡단보도가 남은 초가 얼마 없었어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전 저거 뛰어가는 거 안 좋아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똑같으시거든요. 저희 엄마도 절대 남은 시간 얼마 없을 때 뛰어가지 말라고. 근데 보통은 그런 이유에서 약간 뛰거나. 안전하지 음. 않다거나 아니면 뛰는 걸 좋아하지 않다거나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와 아내가 똑같은 이유로 그걸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그게 별로 보기 좋지 않아서예요. 개인적인 생각. 제가 거기 막 이렇게 뛰어가는 게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늦어도 그냥 양반처럼 걸어가는 걸 네, 선호합니다. 근데 저희 엄마도 어느 날 갑자기 저런 거 뛰어가지 마. 왜요? 저랑 같은 이유로. 없어 보여. 이러시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런 생각선들, 어떨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서로에게 알려주시면 이런 부분에서도 맞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더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되게 고마웠어요. 네, 근데 적극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해서 지하 3층까지 막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시죠? 여러분 다? 초반에는 긍정적인 네. 것들로, 재밌는 것들로. 저의 트라우마는요, 이런 거는 안 되는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저는 남편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제가 누군가를 마음에 들일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게 특히 이성일 경우에. 근데 남편은 저를 되게 잘 기다려줬어요. 근데 또 호감 표현을 확실하게 해줬고 본인은 기다리겠다고 했고 저에게 뭐 강요하거나 뭐 러브 바밍이라고 하죠. 막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약간 애매모호하다. 근데 또 연락은 된다. 그러면은 천천히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표현을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포인트였어요. 남편과 만나게 된. 그리고 세 번째는 존중하는 언행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되게 조심스러운 말들을 해줬던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연애를 하거나 또 데이트를 하는 상대와 친구 같은 데이트, 친구 같은 연애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지고 편해지다 보면 어, 하면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편해지면 친구한테 하는 말. 근데 친구 같은 연애 상대와 친구는 다르다는 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많이 혼났거든요. 그래서 친구 같은 연애 상대와 친구는 달라요. 친구한테 하는 말이 친구 같은 연애 상대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예시? 예시 안 들어도 돼. 예시 너무 아닌데. 잘 아실 것 같아. 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남편을 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존중해서 말을 해줬거든요. 연애 전에도 그렇고 연애 후에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굉장히 존중하는 언행을 해줘서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얘기 되나요? 네. 전 처음 소개팅을 남편이랑 했을 때 남편에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일단 첫 번째 적극적으로 본인에 대해 알려주기도 있지만 저한테 되게 집중을 많이 한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게 티가 나요. 그리고 데이트를 하면서 핸드폰을 남편이 유튜브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튜브.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유튜브도 이제 저를 만나면 딱 핸드폰을 닫고 저한테 온전히 집중을 해주는 게 저는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요즘은 사람들이 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대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왜? 저는 네. 그것도 좋은 점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깊게 생각하지 않긴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약간 오버띵킹이라고 하죠. 하고 싶 해석을 하지 않는, 해석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지만 어를 아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라고 말했어도 그냥 아라고 말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좋게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오해가 생긴다면 저는 아내한테 되게 고마운 게 제가 한 말 중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떤 의미로 한 말이지? 라고 한 거는 저한테 바로 물어봐 줬어요. 연애할 때도. 그게 되게 참 고마웠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내 혼자 생각해서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정확히 명확하게 되지 않았을 때 근데 이거 어떤 의미로 한 거야? 라고 물어봐 줬어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고마웠던 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찾아줬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고마웠어요. 다른 의미를 본인이 만들어서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걸 어떤 의미로 한 거지? 라고 찾아주면서 저한테 질문해 줬는데 그게 되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이랑 말은 좀 다르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같이 밥을 먹을 때 편안한 사람한테 좀 호감을 많이 느끼는 편이었는데 제가 남편한테 저 근데 밥 먹을 때 지금 밥 먹는데 되게 편해요라고 했는데 이제 남편은 편하다고? 그럼 나한테 호감이 없는 건가?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더 조심스러워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깊게 생각하지 않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네, 더 지켜보거나 아니면은 상황이나 여건이 허락할 때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그 상황에서 제가 적어도 그거 좋은 의미죠? 라고라도 물어봤으면 그렇게 제가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뭐야 혼자서 밥 먹는 속으로. 게 편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이제 자매가 설명을 해줘서 알았는데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하지 않기는 제가 약간 반성하듯이 하고 아내에게 고마운 내용이에요. 다음은 Q&A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설문조사에서 받았던 내용을 먼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생각나시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으로 물어봐 주시면 그것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답변해 드릴게요. 드립니다. 발언 준비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까지 답변해 드립니다. 네, 그건 저희가 노션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네. 자,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셨나요? 는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랑 같이 성전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과 대화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과 있을 때 가장 즐거운가였어요. 전 이 세 가지 기준에서 아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기준은 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외적인 것도 중요한데 그걸 다, 뭐 외적인 거, 경제적인 거 아예 안 본다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였어요. 근데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졌던 게, 일단 사람 자체도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랑을 봉사로 표현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어로 엉덩이가 가벼운 남자라고 하잖아요. 그 말에 너무 잘 걸맞는? 어딜 가면 항상 앉아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도와주려고 하고 또 길 가다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싶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도와주고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어떤 문제들이 생기더라도 같이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뭐 지금 저희 상황이 결혼 을 하기에는 그렇게 막 누가 보면 완벽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일단 남편이 학생이었고 저도 뭐 공부를 하고 공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좀 불안전한 상황이 많았는데 저는 남편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적인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웃는 얼굴을 봤어요. 예쁘잖아요. 아, 네. 2번 어떻게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나요? 이거는 시원하이. 이거는 첫 번째는 저희가 성전에 가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저한테 스스로 주문했을 때 아니었어요.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데이트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성을 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선택에 항상 확신이 있었고, 저랑 좀 안 맞는다 싶으면은 이제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과 데이트를 했었는데, 제 남편과 있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데이트할 때 처음으로 남편의 이름을 가지고 성전에 갔었어요.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결혼에 대해서 저는 사실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연애만 하고 살아야지 이랬었는데 결혼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남편의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제가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불안과 걱정들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찝어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해서 확신을 좀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사실 이제 위에서 2번에서 했던 대로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을 수 없겠다라는 거였어서 사람에 대한 걱정은 없었는데, 어, 제가 걱정을 조금 했던 거는 결혼을 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진로가 많이 틀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현세적인 것들이 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아둔 돈과 돈을 아내에게 오픈하고 아내가 모아둔 돈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 이제 하와이 가서 생활할 때 얼마가 필요할지, 그리고 그 후의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있으면,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라고 계산이 서서 그 후로는 걱정이 없었어요, 사실. 저는 걱정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일단 여자로서 임신, 출산, 육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진로도 너무 명확하게 있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진로가 불확실해지는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여서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하와이라는 곳도 저에게 너무 생소하고 가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돈을 모은다고 해도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전혀 모르겠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극복했냐면 일단 남편이 그 노션에 수치를 쫙 다 기록해가지고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는 살 수 있고 생활비는 이 정도 들고 나는 여기 살면서 어느 정도 들었고 지금 얼마 있고 이런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걱정이 좀 줄었는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걱정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현재를 살기로 했어요. 현재를 살고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은 해봤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더니 확실히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저는 두려운 감정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저도 제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4번, 결혼 전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특히 경제적인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첫 번째로 저희가 했던 거는 한국에서 저희가 살 때는 사실 둘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 둘이 함께 있는 게 돈이 더 잘 모여요. 어차피 나가는 월세를 반으로 줄일 수 있고, 또 어차피 해먹는 음식을 조금 더해서 두 명이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와이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제외하고는 괜찮았고 또 사실 저희가 결혼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의 경험인데 결혼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나서 경제적인 축복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할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게 감사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 축복들이 되게 크게 왔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준비라고 한다면 저는 스스로가 좀 정서적으로 자립이 되어 있는 상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음,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거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질문들을 보고 생각을 좀 해봤을 때. 네. 결혼 후 예상과 달랐던 점,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했던 장거리에서의 저의 경험이 되게 중요했던 게 저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8개월간 통화를 하다 보니 사실 거의 같이 사는 것 마냥 이야기를 했었어서 저희한테는 막 엄청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거. 이제 저희 가족의 문화를 아내에게 설명시키는 것, 그리고 설득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하는 것들, 그리고 아내 가족의 문화를 제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는 품이 듭니다.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나중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서로가 서로의 우선순위를 가족에 두는지 아니면 상대방, 특히 나의 배우자에게 두는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얼마 전에 또 스테이크 회장님이랑 접견하면서 들었던 거는 1순위는 무조건 아내라고 그렇게 하셔서 또 그때 또 다짐하고 나왔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데이트 중 순결의 법을 어떻게 지키셨나요? 이거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로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정확히 지켰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순결의 법을 어기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저한테 너무 소중했고 저희 가족들에게 주신 축복들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서 그런 것들을 잃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정확하게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기준을 세우시고 거기서 정확하게 지키시면 서로 이야기하고 나서 정확하게 지키시면 사실 서로 방어가 되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순결의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순결의 법을 지켰을 때 어떤 축복이 저에게 오는지 그걸 좀 인지하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의 몸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이고 왜 순결의 법을 주셨는지 그걸 제가 이해했을 때 조금 뭐 둘이 너무 좋고 붙어 있으면은 더 가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어요. 너무 저희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뭐 여러분의 질문이나 목소리도 가능하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미가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네요.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진짜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이 하신다. 맞네, 맞네. 저는 처음에 너무 비밀 연애를 선호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라떼가 아니고요. 제 예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처음에 이제 누구를 만났을 때 공개 연애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너무 불편했어서 그리고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공개 연애를 하지 않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불편했어서 비밀 연애를 하자라고 했고 남편이 되게 잘 지켜줬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남편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네, 제가 남편한테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만나고 난 후에 남편한테 공개연애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네. 저희가 청년대회를 작년에 같이 운영 일을 했었는데, 그때 계속 같이 있는데 말도 못하고, 그게 좀 불편하기도 했고, 하다가 이제 참 아내가 그때 이럴 거면 그냥 이야기하자 해서 했던.
아주 편하고 좋았습니다. 예, 그때 되게 네. 편해졌죠. 걱정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걱정보다 행복함이 더 저는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두 개 올라와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빨리 이야기를 할게요. 언제 서로 결혼을 결심하셨나요? 저희는 만나고 4, 5개월? 4, 5개월 뒤에 결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후에 하다가 제가 하와이 가 있었을 때, 하와이 가고 나서 한 2개월 지났을 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혼하자. 결혼하자. 같이 살자. 해서 제가 하와이 학교 다니다가 모시러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있으면 같이 하와이로 갑니다. 누가 프로포즈 했나요? 이거 남편이 프로포즈 했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얘기, 프로포즈는 제가 했거든요. 근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전부터 같이 이렇게 했었어서 요즘 프로포즈가 참 낭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낭만 있게 하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낭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좀 거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쫄깃쫄깃한 마음도 있고 약간 서프라이즈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결혼을 이야기하고 나서 프로포즈를 해서 약간 그런 쫄깃쫄깃한 마음보다는 약간 해야겠다, 네, 혼인식 일주일 전에 프로포즈 받았습니다. 네. 해야겠다 싶어서 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장거리 연애였고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으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저만 알 수 있는 프로포즈를 받았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뭐야, 참. 롱디 추천 안 합니다. 하지, 근데 하지 마세요. 할 거면 결혼하고 같이 가세요. 근데 그냥. 롱디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도 원래 롱디를 절대 안 하고 싶어서 하와이 갈 수 있는 사람만 찾았었는데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 자매 소개팅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그걸 감수하고 연애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왔으니까 일단 좋은 사람이라면 롱디를 하는 어려움보다 그 사람의 소중함이 더 큰 것 같아요. 롱디, 어, 이거는, 근데 롱디는 이야기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이야기를 잘 할 자신이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외롭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서로의 약점들을 보았을 때, 으아, 그래서 지금 행복하시잖아요. 행복하시잖아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셨다. 약점들 벌써 어떻게 살아? 이건 저희는 대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막 약점이 이래서 문제야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는 조금 어렵고 낯설다. 아, 라고 그렇게 좀 쿠셔너를 섞어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성향상.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어,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라는 게, 정말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솔로이신 여성들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이라는 것보다 나한테 나의 약점이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나의 장점을 더 크게 봐주는 사람이고 또 저도 이 사람의 약점이 보이지만 그것보다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이 사람의 장점이 나한테 정말 소중할 때 그럴 때 저희가 이런 결혼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사귀기 전에 원래는 제가 형제한테 저는 사귀려면 10번 만나야 돼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형제 직장 사람들이 이 말 듣고 그럼 전화는 0.5번으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번이 뭐예요? 막 이랬었는데 저희는 4번 데이트했습니다. 네. 네 네 번 번째 데이트 때 만났어요. 어둠 속의 대화가 그 4번째 데이트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손을 잡고 고민 안 해도 되겠다 하고 그냥 그날 사귀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서린 형제님한테 저희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받으셔가지고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릴게요.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서린 형제님께 마이크를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물론 저는 더 배우면 안 되겠지만요. 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것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분들이 사실 그 데이트 사진들을 보면서
오랫동안 데이트를 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나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할 때, 정말 그냥 밥 먹고, 뭐 영화 보고, 이런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두 분처럼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대화들을 계속 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제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이 성약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되게 충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굉장히 좋았고요. 무엇보다 어, 이 여러분들이 데이트 상대를, 그러니까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지도자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또 연차대의 말씀을 읽고 또 영원한 결혼 교재를 읽으면 가끔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개인적인 계시를 강조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누군가는 어떤 자신의 어, 선택의 부분으로 남겨놓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셔서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 제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시고 또 데이트를 하시고 영원한 결혼을 소망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었잖아요. 제가 나누고 싶은 경전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이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계획에서 이 삶에서 때로는 비천에, 때로는 풍부에, 때로는 배부름에, 때로는 배고픔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고 또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마치기 위해서 우리 김지원 자매님 폐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귀한 선교사 워크숍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수업 준비해주신 서린 형제님과 김찬희 자매님 그리고 승지열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영원한 배우자를 만나고 또 가족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디 잘 준비되어서 의롭고 사랑이 많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성전 안에서 거룩한 상약을 맺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항상 당신의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올바른 선택들을 내리고 또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당신께서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는 감사합니다. 하루 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